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병풍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그 조선시대 직업화가였던 이징의 작품으로 전하고 있는 사계 영모 병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집 거실에 그림을 걸어 놓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세요? 잘 되라고 목단도 있고요. 목단, 네. 부귀의 상징이죠. 네, 그리고 황모, 황묘, 농접도. 네, 네, 노란 고양이가 뭐 나비를 희롱한다라는 네네네. 김홍도의 그림 말씀입니까? 네, 거기에 그 야생 필행이가 있더라고요. 젊음을 네. 상징한다 하고. 어쨌든 우리 거실에 이렇게 뭔가 그림을 걸어 놓는 이유가 뭔가 기원을 하고 내가 뭔가 바램을 거기다가 얹기도 하고 아니면 장식 용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걸어 놓는 것처럼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렇게 커다란 병풍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린 이징은 어떤 사람이죠? 네, 이징이란 작가가 도화서 화원이라고 했는데 도화서라는 것은 왕실 회화 전담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화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묵죽, 산수, 인물, 뭐 영모, 초충 모든 방면에 시험을 다 봅니다. 그래서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해야만 되는 게 화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화서 화원이다 그러면 기본으로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징의 작품이 지금 이렇게 병풍으로만 볼 수 있지만 다른 여타 작품을 찾아본다 그러면 정말 놀라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경윤이 종친불사여서 과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험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중기의 절파풍을 조선시대에 정착시키면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이경윤의 서자가 바로 이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징은 서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좁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징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림의 소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박물관에 못 오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집에서 그야말로 와유 누워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병풍을 감상하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이 그림이 사계 영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털이 있는 짐승, 즉 영모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어느 계절인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을 왜 그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와 매가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서 소나무가 구불구불 올라가고 있죠. 그 아래를 보시면 바위가 있고 그리고 폭포 또는 그 계곡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그 매가 웅크리고 앉아서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뭔가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순간포착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눈이 아주 생생하네요. 네, 그렇죠. 발톱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폭을 한꺼번에 보시면 지금 오른쪽은 원앙 한 쌍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오리 한 쌍을 그려놓은 아마 봄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어요? 네. 어때요? 오리 한 마리는 물 위에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오리 한 마리는 어때요? 엄마, 이걸 자맥질한다고 하나요? 네. 어머나 세상에. 네, 맞아요. 자맥질하는 오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필로 물결을 그린 다음에 아래쪽 머리와 몸통을 굉장히 단목으로 해서 보일 듯 말 듯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오리의 모습을 그렇게 생생하게 잘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되게 재밌네요. 두 작품을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뒤에 대나무가 있고 앞에는 금괴와 그리고 백한을 그린 작품인데요. 선생님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혹시 느껴지나요? 보니까 네. 왼쪽에는 왠지 바람이 부는 날인 것 같고 오, 정확하시네요. 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저희 좀 비 온 뒤인가요? 저기요? 오른쪽은요? 그런 것 같죠. 와. 지금 오른쪽에 백한이 그려져 있는 그 위에 대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녹목으로 대나무를 축축 처지게 그려놨는데 네. 저 그림 자체가 보면 대나무가 뭔가 비에 젖은 듯한 네. 그리고 안개가 가득 찬 듯한 그런 그 날씨를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백한도 뭔가 뒤쪽에 재밌는 일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를 휙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재밌게 그렸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아마 우죽을 그린 걸로 보아서 비가 온 후에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왼쪽을 보시면 정말 선생님 제대로 보셨는데 댄잎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됐네요. 네, 맞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풀도 역시 그쪽으로 누워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금괴가 마치 바람 부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에 있는 금괴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렸네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작품은 아마 가을을 묘사한 것 같아요. 지금 연꽃이 떨어져 있는데 연밥이 아직 그렇게 푸른색, 연잎색하고 같은 색인 거라서 뭐 늦여름이거나 초가을쯤으로 보여지는 작품이고요. 왼쪽에는 갈대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같은 가을을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오른쪽 연 그림을 보시면 선비집에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게 그 흙탕물에서 고고하게 피어나는 그 연꽃, 네. 그 연꽃을 선비에 비유해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것만 보아도 이건 선비집에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기러기와 갈대를 그린 그림, 이거를 우리는 노안도라고 불러요. 노안도. 네. 네. 갈대로 기러기 노안도인데요. 여기서는 병풍의 한 폭으로 그렸지만 이 노안도만 따로 많이 그려서 생일이나 회갑 이런 날 이렇게 축수용으로 많이 선물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자가 늙을 노랑 의미 같잖아요. 그리고 안자, 기러기 안자가 편안할 안자하고 또 의미 같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서도 노안. 그렇죠. 늙어서도 편안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벽에 그린 것처럼 이런 네. 그런 바람을 네. 여기에 표현해서 많이 선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죠? 네.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지금 학인데요. 네. 이 학은 겨울철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 겨울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대나무도 풍죽, 우죽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느껴져요. 네, 바로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설죽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눈 쌓인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어쩐지 뭔가 이렇게 무겁게 쳐져 네, 있는 게 맞아요. 그런 계절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